안녕하세요. 최근 미국에서 소위 지니어스 법안 이게 통과됐다는 소식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인데요. 그러면서 다시 이 디지털 금융, 특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좀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말 그대로 가치가 좀 안정적인 디지털 자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안정적이다. 보통은 코인 하나가 특정 법정 화폐, 예를 들면 1달러 이런 식으로 동일한 가치를 갖도록 설계가 되죠. 1코인이 1달러 이런 식으로요? 네, 그리고 그 가치를 지키려고 현금이나 아니면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미국 국채 같은 걸로 준비금을 쌓아두고요. 근데 사실 가치가 그냥 현금이랑 똑같다면 뭐랄까, 굳이 이걸 왜 쌓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요. 근데 기존 화폐는 아시다시피 국경 넘어가면 환전해야 하고 수수료 들고 시간도 걸리고 이런 제약이 좀 많잖아요. 네, 맞아요. 번거롭죠. 스테이블 코인은 바로 그런 불편함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그래서 미래의 돈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고요. 미래의 돈. 흥미롭네요. 네,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미국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받아들이려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법안도 통과시키고. 이걸 보면서 이제 한국에서도 그럼 우리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 얘기가 요즘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함께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우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그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그 통화 주권 문제인 것 같아요. 통화 주권이요? 네.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금융 시대에 우리 원화의 영향력을 좀 지키고 또 달러 같은 외국 스테이블 코인에 너무 종속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야 한다. 이런 차원이죠. 이미 근데 국내 일부 매장에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올리브영이나 스타벅스 같은 곳에서요? 네, 그런 시범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죠. 아직은 제한적이지만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 시장에서 우리 자리도 좀 확보해야 한다. 약간 이런 위기감 같은 게 깔려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전략적인 목표가 분명히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 기대하는 효과들도 있습니다. 어떤 효과들이 있을까요? 일단 첫째는 글로벌 디지털 금융 경쟁에서 우리가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미국이나 EU, 싱가포르 같은 주요국들이 이미 관련 제도를 막 만들고 있거든요. 우리만 가만히 있을 순 없다. 네. 둘째는 국내 사용자들이 디파이라고 하죠.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 이걸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에요. 디파이. 지금은 좀 복잡하죠. 네. 지금은 대부분 달러 기반이라 환전이 꼭 필요한데 만약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면 그냥 바로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접근성이 훨씬 좋아지는 거죠. 그건 확실히 편리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외 송금할 게 수수료 좀 줄이고 거래 속도 빨라지고 더 나아가서는 무역 결제 같은 것도 자동으로 처리하고 이런 효율성 증대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와, 접근성 향상이나 효율 증대, 이거 확실히 좀 매력적으로 들리긴 하네요. 하지만 이게 다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그죠? 당연하죠.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좀 우려되는 부분들, 이런 목소리도 꽤 크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어떤 점들이 주로 지적되나요?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한국은행이 지금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CBDC 있잖아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네, CBDC. 그거랑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이 문제예요. 만약 민간 기업들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막 자유롭게 발행하게 되면 이제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렸는지 관리하고 또 금리 정책 같은 걸 써야 하는데 여기에 좀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통화정책 효과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죠. 통화정책과의 충돌 가능성. 또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예를 들면 수요 측면이라든가?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어요. 수요 부족 문제. 수요 부족이요? 네. 지금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을 보면 거의 달러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달러죠. 근데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고 해도 이걸 받아주고 실제로 쓸만한 글로벌 플랫폼이나 서비스가 별로 없다면 그럼 결국은 그냥 국내용으로만 쓰이거나
아니면 특정 거래소 안에서만 빙빙 돌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아, 활용도가 좀 떨어질 수 있겠네요. 네, 어떤 전문가분 지적처럼 달러는 기축통화지만 원화는 우리나라 안에서 주로 쓰이는 건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와봤자 국내 가상산 거래소 말고 어디서 쓰이겠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신뢰도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그 테라루나 사태 같은 것도 있었고 민간 발행 코인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게 아직 남아있잖아요. 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 문제도 아주 중요합니다. 민간 기업이 발행한다면 정말 약속한 만큼 준비금을 제대로 갖고 있는지, 또 운영은 투명하게 하는지 이걸 검증하고 신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 정부나 은행이 직접 발행하면 되지 않나요? 그건 또 그 나름의 문제가 있어요. 정부나 은행이 발행하면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CBDC랑 기능이 거의 겹치거든요. 아, 중복 투자나 비효율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군요. 네,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 만약 사용자들이 갑자기 불안감을 느껴서 대규모로 인출하려고 하는 이른바 코인런 사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코인런 위험도 있다. 네. 그리고 뭐 자금 세탁 같은 범죄에 악용될 위험, 또 심하면 원화 자체의 신뢰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아, 고려할 게 정말 많네요. 게다가 이미 시장은 거의 100%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꽉 잡고 있는데 여기서 원화 코인이 비집고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다는 거, 이건 정말 엄청난 도전이죠. 생태계를 새로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렇군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그래도 뭔가 움직이고 있지 않나요? 규제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세계 각국은 그래도 규제 마련에는 속도를 내고 있어요.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지뉴스 법안으로 발행 자격이나 준비금 관리, 감독 권한 이런 걸 좀 명확히 했고요. EU나 일본, 싱가포르 이런 곳들도 비슷한가요? 네, 다들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를 만들거나 정비하고 있죠. 한국 국회에도 여러 관련 법안들이 이미 올라와 있고요. 아마 조만간 정부안이랑 같이 묶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규제 논의는 활발하군요. 하지만 그게 꼭 성공적인 도입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규제는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니까요. 자, 그럼 이 모든 논의를 한번 종합해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분명 디지털 금융 시대를 대비하는 어떤 잠재력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있어요.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동시에 한국 특유의 좀 강한 금융 규제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거래소 중심의 약간 폐쇄적인 구조, 또 중앙은행 CBDC와의 정책 충돌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걸 실제로 누가 얼마나 쓸까 하는 실질적인 수요 부족 문제, 이런 현실적인 벽이 상당히 높아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 핵심 과제는 좀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할까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의미를 가지려면 첫째는 한국은행 CBDC와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이걸 명확히 해야 하고요. 둘째는 민간에게는 어느 정도의 자율성과 책임을 줄 것인지 그 범위 설정이 필요하겠죠. 역할 분담과 책임 범위 설정. 네. 그리고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이걸 어디에 어떻게 쓸 건데 하는 구체적이고 좀 설득력 있는 활용 사례, 이걸 찾아내는 정책적인 밑그림이 반드시 먼저 그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죠. 그렇군요. 결국은 쓸모를 증명해야 한다는 거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만약 기술적으로 다 구현이 가능하고 법적인 규제까지 완벽하게 마련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장을 그냥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있잖아요. 이걸 두고 국내외 사용자들이 굳이 내가 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하고 보유해야 하지? 이렇게 만들 만큼 강력하고 매력적인 이유가 과연 뭘까요?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네, 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이게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